라방의 주제는 심리학과 그 다음에 이제 미용실에서의 심리학 어떻게 다룰 수 있을지 그런 내용을 다룰 거예요. 아마 이 부분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부분일 거예요. 다른 어떤 사람들도. 왜냐하면 이제 제가 심리학 교수님들께도 한번 말씀드렸었고, 요런 내용들이 있다, 내가 이렇게 발견했다라는 거를 교수님들께 말씀드렸을 때 이제 되게 놀라셨거든요. 왜냐하면 그 연결고리를 볼 수 있었다라는 사실 자체가 되게, 사실은 이 두 영역을 다 알아야지만 그 연결고리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어떤 학문과 학문 간의 연결고리를, 그 연합이나 융합을 찾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그리고 또 말이 되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에 이제 좀 놀라시면서, 그래서 되게 의미 있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려는 이 내용들이 지금 사실 방송으로 끝날 게 아니라 나중에 편집을 통해서 이제 영어로 번역을 다 해서 이제 유튜브에도 올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질문을 그때그때 다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냥 제가 방송을 그냥 진행을 계속 할 수도 있다는 거, 네, 알아주시면 되고. 그리고 방송을 길게는 못 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처리해야 될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그 상황이 있어가지고 짧게 방송하고 마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미리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방송하기 전에 보면은 제가 스크립트를 다 짜놓고 방송을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때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볼게요. 사실 제가 이제 올 초에 작년 11월부터 해서 허리가 많이 아파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굽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많이 편 거, 이게 거의 다 제가 다 나아가는 과정 중에 희망을 본 상태가 이 정도였고, 처음에는 지금보다 더 많이 이제 굽어 있었죠. 완전히. 그리고 뒤에서 보면은 사람이 이제 골반이 한쪽으로 완전 밀려가지고 이렇게 허리가 틀려 있었거든요. 그리고 다리도 이렇게 굽어 있었고, 이런 상태에서 제가 이제 계속 일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랬냐면, 지금 여기 보면은 복대가 있잖아요. 제가 되게 심한 디스크를 앓고 있었어요.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그래서 되게 심한 디스크 때문에 처음에는 허리가 좀 불편하더니 나중에는 엉덩이, 그 다음에 허벅지, 그 다음 종아리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서 발목이 누가 진짜 톱으로 자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로 통증이 심했었고, 이제 다리 방사통으로 다리 전체가 아예 못 움직일 지경까지 가버리니까 허리가 굽어버리더라고, 그냥. 그래서 원래 병원에서는 비수술을 하시는 이제 병원을 다녔었는데, 그 원장님께서 너무 심하다, 수술하는 병원 가서 수술해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제 제가 버텨보겠다고. 왜냐하면 제가 또 열심히 연구를 찾아봤거든요. 디스크가 어떻게 났는지. 근데 자연 치유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나도 이 디스크가 터진 부분이 자연적으로 흡수될 때까지나 1년만 기다려 보겠다고 했는데, 이제 한 6개월 정도 아프고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지금. 근데 지금도 아직 뒤뚱뒤뚱거리고 좀 쩔뚝쩔뚝 걸어 다니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이 나았지만 좀 아프다, 아직까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제가 갑자기 한두 달 전에 지금 갑자기 막 팔로우도 많이 늘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막 원래 이제 저는 되게 인스타그램만 보면은 되게 극한의 시술을 자신감 있게 그냥 아무 일 없이 잘 하는 사람 같잖아요. 근데 사실 저도 사실 이 상태라는 거, 지금도 여기서 크게 못 벗어나 있고,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허리는 펴져 있지만 어쨌든 많이 아프고, 그때 당시에 막 앞이 캄캄했지만 그거를 잘 지나와서 지금 이렇게 갑자기 한 몇 달만 더 버텼더니 불과 1월, 2월에서 지금 8월이잖아요. 8월이죠. 8월 요 시점, 요 사이에 정말 저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큰 지금 과정 중에 서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혹시 이제 지금 또 많이 아프고 코로나 때문에 조금 영업이 어렵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더라도 생각보다 빨리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서 요런 사진을 가져왔어요. 이때 진짜 많이 괴로웠거든요. 혹시 디스크를 알아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디스크 자체가 진짜 저는 사람의 삶의 질을 이렇게 떨어뜨릴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지금 여기도 보면은 허리를 못 펴서 이렇게 꾸부정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사람이 이제 이때 제가 정말 힘들었던 거는 이 통증은 정말 말로 할 수 없었고 정말 뭐 다리가 아픈 거는 진짜 우리 지금 있는 민영쌤도 너무 잘 알고 있고 직원들도 다 예전 직원들도 다 잘 알고 있었던 게 아픈 거는 진짜 상상을 초월할 만큼 아팠거든요. 진짜 다리에 누가 번개를 치는 것처럼 아프고 발목을 진짜 톱으로 자르는 것 같이 아프고 누워도 앉아도 다 아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정말 힘들었던 거는 이 상태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또는 제가 30초도 못 걸어가지고 거의 다리를 끌고 다녔어요.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 밖에 잠시 화장실만 가려고 해도 이제 그조차도 저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 상태에서 가장 힘들었던 거는 심리적 상태였어요. 내가 이렇게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굽어 있기 때문에 나를 무시할 거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으로 진짜 정말 심하게 우울이라는 감정을 경험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우울의 감정은 태어나서 처음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진짜 좀 생소했어요. 원래는 우울하거나 이런 일이 잘 없었고 불안이 오히려 더 높았는데 자존감도 되게 많이 떨어지고 그런 상태가 됐었거든요. 그런 상태였지만 근데 이제 뭐든지 다 지나가더라고요. 사실 이것도 한 1년 지나야 나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빨리 허리를 펼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한 몇 달 만에 갑자기 쭉 폈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고 자, 오늘은 이제 심리학과 미용학에 대한 비교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보려고 해요. 지금 보면은 이따가 라방 하다가 한 중간쯤에 이제 실험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여기 지금 장비를 제가 아까 세팅을 했거든요. 아까 거기 그 스토리에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지금 여기 선생님이 살짝 돌려서 보여드릴 텐데 저희 미세현미경 2만 배까지 확대 가능한 미세현미경 장비를 세팅을 했어요. 살짝 이제 보여드리려고. 요 현미경으로 앞으로 제가 이제 관찰할 수 있는 것들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연구할 수 있는 것들을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심리학, 미용학 어떠한 이제 연관성이 있고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이 둘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이제 미용을 할 때는 저는 이제 미용은 얼마 했다 그랬었어요. 그때 6년 됐다 그랬죠. 미용을 할 때는 6년을 됐는데 미용을 한다 했을 때는 주변에서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무 말 하지 않고 싶어 안 한 게 아니고 아마 제가 왜 갑자기 미용사를 하려고 하지? 라는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제 주변에서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저는 아기가 이제 있었고 결혼을 했고 또 남편도 공부를 하던 중이었고 이랬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제 저가 공부하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연구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걸 아는 친구들이나 지인의 입장에서는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가? 아니면 굳이 왜 미용사를? 이런 생각을 했을 거거든요. 했었는데 이제 저한테 얘기를 못 했겠죠.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미용을 이렇게 하다가 여기 이제 심리학을 한다 할 때는 다 뭐라고 했냐면 미용사가 왜 공부를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이제 미용하는데 뭐하러 심리학을 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 둘 간의 연결성이 안 보이니까 양쪽에서 다 그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저는 이제 그 당시에 분명히 이 둘의 연결고리가 있을 거다. 왜냐하면은 심리학이든 미용학이든 둘 다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죠. 또는 활동이잖아요.
활동이기 때문에 이제 이 둘 간의 연결고리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네, 제가 이 둘 간의 연결고리를 이제 생각하고 이제 연구를 다 그냥 밀어붙인 거죠. 사실은 심리학, 미용학 이렇게 양쪽에서는 전부 다 왜 굳이 심리학 공부하냐, 왜 굳이 미용을 하냐 이렇게 얘기를 다 했었는데 제 입장에서는 둘 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고 했을 때 이제 잘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네. 어쨌든 일단은 연구와 현장에 대한 영역에 있어서 심리학과 미용학 자체가 굉장히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어요. 뭐냐면은 연구의 영역과 현장의 영역이 같이 안 놀고 따로 노는 게 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학의 입장에서도 현장에서 있는 사람들은 연구자들이 사용한 변인, 어떤 변인이 뭐냐면 그 연구하고 싶어 하는 특정한 어떤 상태, 뭐 사람의 우울이, 개인의 우울이 업무에 미치는 영향, 뭐 수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 이런 연구들이 있다 하면 이 연구의 변인들이 실제 연구에 그렇게 실제 현장에서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나 또는 연구한 결과가 현장에 적용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요. 또는 현장에서는 그 연구가 별로 흥미거리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런 면에서 있어서 이제 또 현장 입장에서는 연구자들이 저런 연구를 굳이 왜 했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연구를 하는 연구자들의 입장에서는 당장 현장 산업 현장이나 뭐 우리가 사는 삶의 터전에서 필요한 변인을 콕 집어내서 연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이제 현장 실제 생활과 연구의 영역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미용도 어때요? 미용에서 말하는 미용학문이라는 영역에서 어떤 이론이 실전에 100% 적용 안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용이 학문으로서 기초를 이제 확립을 해서 대학이 생기고 학교도 생기고 했지만 과학적인 연구라는 관점에서 과학자의 관점에서는 연구 자체가 미흡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장에 있는 사람들 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책을 가지고 찾고 구하고 이렇게 이해하고 하기에도 되게 어려운 면이 많고 그 책 안에서 그 지식이 현장을 또 다 표현하고 나타내지 못하는 면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심리학도 미용학도 둘 다 인간 중심의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변수를 고려해야 되는데 이 변수를 다 고려할 수 없어서 지금 현장과 이론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또 이제 비슷한 면은 뭐냐면은 심리학이 원래는 그 근본이 철학에서 왔다는 걸 아세요? 그 근본은 아리스토텔레스나 소크라테스, 데카르트 같은 이런 철학자들이 인간에 대한 고찰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고찰이 실험이 되고 실험이 이제 깊어지면서 과학화되면서 그게 발전해서 심리학이 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미용학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되게 이제 그냥 커트 예쁘게만 하면 돼, 사진처럼 하면 돼, 안 나오면 네가 안 예뻐서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하다가 우리 요즘에 얼마나 과학적으로 많이 발전했어요. 미용학도 커트나 염색 영역이 뭐 비달사순이나 아니면은 뭐 해외에도 많고 그 해외에 뭐 토니 앤 가이나 이런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많이 연구를 해서 과학적인 커트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많이 발전했다고 이제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 내에서 지금 펌 사고나 이제 시술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거는 어떤 원리적인 면에 있어서 이제 과학의 어떤 진짜 과학이라는 거는 좀 이따가 언급할 텐데 과학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쓰이려면은 그 전제가 깔려야 돼요. 뭐가 깔리냐면 과학은 일반화 가능해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어디에 적용해도 적용해도 그게 다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이제 지금 조금 과도기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미용학이 철학이 심리학으로 철학이 실험과 같은 과학적 원리와 융합되면서 심리학이 된 것처럼 미용도 지금 과학적인 원리에서 정말 모발 과학화 되는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이유를 한번 대볼게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심리학도 미용학도 여기서 딱 연결되는 거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은 변수라는 게 작용하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에러예요, 에러. A는 무조건 B야 라고 생각했는데 A가 무조건 B가 되는 게 아니라 C라는 요인이 생겨서 얘한테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일반 펌을 하면 볼륨이 생겨. 근데 모류 방향을 고려하지 않으면 볼륨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C의 변수라는 에러라는 이런 요인인 거예요. 모류 방향 또는 이전 시술 이력. 이래서 이런 에러를 다 고려를 하면서 이제 미용이 시술의 영역에서 이제 뭐 이렇게 일반화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요즘에 되게 많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제가 요즘에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서 뭐 발롱펌 요즘 많이 하는 히피펌 그리고 뭐 레이어드펌 되게 많죠. 이거에 대해서 미용실마다 정의를 내려보라고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 똑같은 정의를 내릴까요? 저는 못 내리거든요. 저는 다른 미용실에서 발롱펌이 뭔지 히피펌이 뭔지 레이어드 펌이 뭔지 언어로서 어떤 한 문장으로 정의 내린 거를 제가 아직 보지를 못해서 이분들하고 다르게 정의를 내리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진짜 잘 몰라서 예를 들어서 저는 원장님 발롱 펌 해주세요, 히피 펌 해주세요, 레이어드 펌 해주세요 하면 다 똑같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그냥 층내서 웨이브 넣어주는 것 같거든. 근데 단지 좀 다른 거는 히피펌은 요즘에는 다 뿌리까지 마니까 이게 히피펌은 맞아. 근데 발롱펌과 레이어드 펌은 구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는 사진을 갖고 오라고 하죠. 왜냐면 도저히 내가 고객님이 생각하시는 그 펌의 디자인과 내가 생각하는 펌의 디자인이 일치된다라고는 못 보겠는 거예요. 그게 확신이 안 서서 이렇게 사진을 보여달라고 해요. 그래서 사진처럼 만들어 드리는 거를 저는 이제 많이 해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정말 어려운 거는 뭐냐면 이렇게 하다 보면 상담할 때 진짜 힘들어요. 상담할 때 전화나 뭐 이렇게 문자 상담할 때 막 진짜 여러 가지 펌 이름 막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고객님 요렇게 다르고 저거는 저렇게 다르고 이렇게 얘기하실 때 해드릴 때 막 진짜 똑같은 말을 여러 사람한테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드는 생각은 우리가 과학의 영역에선 심리학뿐만 아니라 모든 과학의 영역에서는 어떤 언어를 하나를 쓸 때 정의를 내린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사람 그냥 심리학이 뭔가라고 정의를 내리면 심리학은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연구하는 과학적 학문의 영역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린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미용학은 뭔가?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한마디로 딱 내릴 수 있어야 돼요. 요걸 딱 들었을 때 누가 들어도 어떤 심리학자가 들어도 그건 아닌데? 라고 말하지 않는 어떠한 분명한 정의, 명시된 정의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매장에서는 제가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혼자서. 예를 들어 히피펌이다. 이거는 이제 원래 이제 많이 하시는 유명한 원장님 말고 저의 이제 고객들에게 소개해 드릴 때는 어떤 모질의 고객이
어떤 와인딩의 방법으로 어떤 커트를 거치고 어디까지 와인딩을 해서 디자인을 만든 펌,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머리숱이 적고 뭐 볼륨을 원하는 고객이 펌을 원할 때 뿌리까지 꽉 말아가지고 빵빵한 볼륨과 큰 웨이브를 만들어주는 펌,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레이어드 컷으로 해서 뭐 그런 식으로 정의를 내리는 거 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또 심리학과 미용학이 어떤 게 비슷하냐면 하위 분야가 많아요. 심리학도 미용학도 이 자체로만 봤을 때는 뭘로 생각하겠어요? 심리학 뭐라고 생각하세요? 심리학은 아까 제가 말한 거 말고 심리학이 어떤 것 같아요? 딱 들었을 때는. 미용학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심리학과 미용학을 얘기하려면 진짜 다양한 얘기들이 나와야 돼요. 미용학이 사실은 머리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머리 하지, 네일 하지, 패디 하지, 두피도 하지, 정말 많이 하죠. 이렇게 하위 분야가 진짜 많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되게 비슷해요. 사람에게 하는 거니까 되게 비슷한가 봐요. 심리학도 산업 조직 있고, 인지 있고, 사회 있고, 사회 인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위 분야가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두 학문은 비슷한 면이 많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본론을 얘기할게요. 이 심리학이 과연 미용에 어떤 도움이 되고 왜 필요할까? 이거는 제가 짧게, 지금 한 24분이 벌써 지나버렸는데 짧게 얘기하고 지나갈게요. 미용학은 두 가지 영역이 있어요. 경영 그리고 시술의 영역이 있죠. 네, 고객의 마음, 고객의 생각, 그런 거 비슷하겠죠. 자, 심리학과 경영의 영역에서는 어떤 게 많이 도움이 되냐면 첫 번째로는 고객 심리.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일반 미용실에서는 그냥 막 이제 지나가다가 삘 받아서 오시는 경우가 있지만 저처럼 복구하는 데서는 다들 이제 계획적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뭔가 목적성을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그리고 또 약간 화가 많아요. 다들. 일반 미용실은 나 오늘 기분이 좀 그러니까 기분 전환 하려고 들어가야지 이렇게 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겠지만 저희 고객님들은 이미 다른 곳에서 화가 나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럴 때 일반 미용실에서 대하는 것처럼 대했다가는 큰일 나겠죠.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고객님 불안한 마음도 깔아앉혀 줘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심리학이 도움이 많이 돼요.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냐면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 이런 거를 알고 있으면 상대방이 화가 많이 났을 때 상대방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많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는 이제 심리학이 또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되냐면 화가 많이 났거나 업셋이 심한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웃어요. 근데 너무 과하게 웃으면 더 화내요. 쟤 지금 뭔데? 지금 나는 기분 안 좋은데 지는 왜 웃는데?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미소를 머금고 편안한 자세를 가지고 고객님을 대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 따뜻한 차를 내든지 해서 그 고객님이 좀 더 편안한 공간, 이 공간이 따뜻한 공간이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근데 이게 연구가 돼 있어요. 체화인지라고 인지심리학에 되게 유명한 연구예요. 그 제 잡지에도 나와 있잖아요. 사람 인터뷰어를 만났을 때 인터뷰어가 따뜻한 커피를 따뜻한 음료를 줬을 때는 똑같은 인터뷰어예요. 근데 두 집단으로 나눴어요. 차가운 음료를 받은 집단, 따뜻한 음료를 받은 집단. 근데 차가운 음료를 받은 집단은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 되게 냉정하고 이성적이다라고 느꼈고 따뜻한 음료를 받은 집단은 저 사람은 되게 인간적이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라고 느꼈다고 해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미용실에서 마케팅에 적용할 수 있겠죠. 고객님한테 무턱대고 찬 음료를 제공하면 지금 기분이 엄청 안 좋아서 각성이 막 치솟아서 화가 막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찬 음료를 딱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화가 더 치솟겠죠. 더 마음이 냉랭하게 꽁꽁 얼겠죠. 그럴 때는 적당히 허브티 같은 그런 따뜻한 음료를 한 잔 드리면서 우선 요거 근데 한여름에 지금 같을 때 뜨거운 거 드리면 어떻게 돼요? 더 화가 나겠죠.
그래서 기분이 적당히 좋을 수 있도록 이제 얼음 몇 개만 살짝 띄워서 적당히 그분의 손과 발이 너무 막 차가워져서 얼음장이 되지 않을 정도만이라도 조금 해서 그분의 나의 신체의 온도를 조절함으로써 마음도 같이 조절할 수 있도록, 그래서 조금은 대화를 조금 부드럽게 풀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심리학이 그런 데 적용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있어요? 되게 중요한 거죠. 내부 고객. 누구예요? 직원과의 관계. 이런 것도 조직 심리학자들이 많이 해요. 리더십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막 카리스마가 있는 리더가 진짜 좋은 리더인가? 아니면 막 진짜 강압적인, 조금 약간 업무의 결과 지향적인 그런 리더가 좋은 리더인가? 이런 거에 대한 연구가 진짜 많이 돼 있거든. 또는 엄청 이제 자애로운 성향의 리더가 좋은 리더인가? 그런 게 이제 연구가 많이 돼 있는데, 그런 리더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직원의 성향도 되게 중요하죠. 그럴 때는 직원을 다룰 때는 우리 직원이 되게 느려. 애가 되게 느리고 쟤는 또 되게 빨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성격에 따라서 다르게 대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도 심리학이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뭐 있을까요? 이 고객은 뭐냐면 기존에 오려고 하는 고객, 또는 온다고 확신 있는 고객, 또는 진짜 지금 오고 있는 고객의 고객 심리예요. 근데 지금 아직 오지 않은 잠재 고객의 심리를 심리를 잘 파악해서 이제 미용실에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 그게 뭘까요? 마케팅이죠. 광고 심리, 소비자 심리죠. 마케팅 같은 경우에도 되게 심리학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요. 우리가 요즘에는 직접 광고 안 하고 간접 광고 많이 하잖아요. 직접 광고는 대놓고 그냥 코카콜라 이렇게 딱 내밀고 막 흔들면서 이렇게 먹고 이러면 직접 광고잖아요. 근데 그냥 편안한 어떤 바운더리 안에서 그런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목이 말라서 홀짝홀짝, 왜 서장훈이 거기 뭐지? 그 무로보살에서 보면 그 무설탕 탄산인가? 그런 거를 마시잖아요. 무설탕으로 마시는 그 콜라를 마신단 말이에요. 그거를 마시니까 사람들이 계속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서장훈은 그걸 광고하려고 마시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이제 그걸 즐기니까 마시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무로보살을 보고 난 뒤에 그런 게 있어요. 점화라는 게 있거든요. 인지심리에. 이게 뭐냐면 반복적으로 계속 본 거를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머릿속에 흡수를 해놔요. 그렇게 해서 밖에 나갔는데 막 영화관에 들어갔는데 평소에는 콜라를 안 마셔. 근데 그날따라 TV에 나오는 어떤 배우가 계속 콜라를 마셨어. 그럼 갑자기 콜라가 먹고 싶어요. 그것 때문에 광고를 할 때 반복적으로 광고를 해요. 보통 그게 반복 노출이라고 하거든요. 그 반복 노출을 잘 활용해서 마케팅을 하면 내 매장을 선택할 확률이 높죠. 그래서 그렇게 돈 주고 광고를 돌리는 거예요. 이건 연구가 됐어요. 이게 연구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컴퓨터를 이렇게 막 해가지고 사람들 뭐 선택하라 해가지고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경영에 있어서 요 외에도 많겠죠. 다양하게 뭐 색깔 심리도 있고 진짜 많아요. 성격 심리도 있고. 그 다음에 시술의 영역에는 심리학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고객이 머리가 다 녹고 꺾이고 왔어요. 그러면 마음도 녹고 꺾이고 와요. 그래서 사람 마음이 안 예뻐요. 그럴 때 이제 시술 잘하고 나면 예뻐져요. 갑자기 머리 예뻐지면서. 네, 요럴 때 이 시술을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요게 되게 비슷한 맥락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실험이에요. 실험. 심리학도 실험을 하거든요. 근데 미용도 실험을 할 수 있죠. 제가 지금 여기 현미경 가지고 실험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미용도 심리학도 사람의 정신 세계를, 그리고 심리학자들은 신경심리학자들처럼 뇌를 꿰뚫어 보는 그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일부의 대다수의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MBTI 같은 그런 설문지를 통해서 그 자기보고 형식으로 해서 이제
그 설문을 통해서 많이 연구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어떻게 느끼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통해서. 그런데 실험을 해서 할 때는 무의식 쪽에 선택하는 거나 본인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잘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짜여진 실험으로 심리학 실험을 많이 해요. 그래서 또 연구를 도출해내요. 보통의 사람들은 뭐 빨간색을 뭐 조금 경고의 사인으로 느끼더라. 파란색을 좀 안정적인 사인으로 느끼더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우리가 이 실험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실험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학문 두 가지가 있어요. 심리학에서도 하는 학문인데 이게 저는 미용학에서 정말 절실히 필요하다 생각해요. 뭐냐면 연구법과 통계예요. 심리학은 과학이에요. 심리학은 문과가 아니에요, 사실. 이과예요. 심리학은 과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연구 방법론과 통계를 반드시 배우고 익히고 시험 쳐서 이수를 해야 돼요. 연구 방법론과 통계를 알게 되면 우리가 미용학에서 어떤 거를 할 수 있냐면 모발에 관련된 실험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두피를 건드려야 되거나 모발이 사람 머리에 붙어있는 이체로 실험을 하고 싶으면 심리학에서 하는 윤리위원회 승인이라는 게 있어요. IRB라는. 이 절차를 똑같이 거쳐서 실험을 해야 돼요. 요거를 승인을 받아야 돼요. 인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실험은 다. 이걸 안 하면 이거 안 하면 이제 조국 장관님 딸처럼 되는 거예요. 이걸 무조건 해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비윤리적이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를 거쳐서 하는데 어쨌든 모발 실험을 할 수 있는데 어떤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모발이 있어. 펌제를 여기다가 한 방울 넣었어요. 그리고 15분 경과하고 보고 30분 경과하고 보고 1시간 경과하고 상태를 보고 사진 찍고 근데 여기 상태를 보니까 30분 경과했을 때가 제일 예쁘게 연화가 됐더라. 근데 요 모발 가닥을 한 사람한테서 뽑는 게 아니라 30명의 피험자한테서 뽑아서 30명을 다 해봤는데 진짜 30명 중에 28명이 30분째 제일 연화가 잘 되더라. 그러면 연화 타임은 보통 30분이 제일 좋더라.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실험 연구를 올바르게 하는 거예요. 네,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하려고 그래요. 그러려고 제가 이래 오만 장비를 다 사가지고 지금 실험 준비를 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미용계가 우리가 조금만 더 과학화가 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지금 필요한 거는 뭐냐면 정말 제대로 된 잘 짜여진 실험, 정말 과학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과학자가 봐도 무시할 수 없는 정말 잘 짜여진 실험, 일반화할 수 있는 진짜 과학, 그 실험을 함으로써 제대로 정의를 내리고 어떤 단어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이 또한 우리가 같은 말로 통일해서 모든 미용사들이 요 단어를 들으면 요 정의를 생각하고 요 정의를 들으면 요 단어를 생각하는 진짜 학문,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버려야 돼요. 예를 들어 탈색모, 이게 되게 민감할 수 있지만 얘기할게요. 탈색모, 펌 불가능해. 절대 안 돼. 진짠가? 진짜예요? 나는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만약에 여기 시술하시는 분들 있으면 원장님들 중에 얼떨결에 탈색한 줄 모르고 파마 걸었는데 일반 펌 나온 적 없어요? 저는 있거든요. 저는 3년 차 때 그분 탈색한 줄 모르고 일반 펌을 그 시스테인으로 걸었는데 잘 나왔어요, 웨이브. 그리고 한 몇 달 잘 지내셨거든. 근데 이제 안 좋은 거는 블랙배기는 무조건 끊어지더라고요, 해보니까. 이런 케이스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과학은 나는 너를 사랑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얘가 뭐라고 하냐면, 그럼 네가 나를 안 사랑하는 증거를 하나도 못 찾으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과학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탈색모는 펌 안 돼라는 거는 탈색모로 펌 되는 게 하나도 없어야 이 이론이, 이 가설이 옳은 가설이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진짜 양심에 손을 얹고 한 20년 하시는 원장님들 얼떨결에라도 분명히 나와요. 웨이브는 나와요. 문제는 뭐냐면 얘를 고객이 못 말리거나 아니면 얘가 빨리 풀리거나 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다. 또는 되는 확률이 높지만 유지 기간이 짧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무조건 안 돼. 이건 사기야. 탈색물 파마 건 거 사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옳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하는 고객들은 대부분 대졸 이상일 거예요. 앞으로는. 뭐 이제는 박사도 많을 수 있겠죠. 그러면 미안하지만 많이 공부할수록 자신감이 떨어져요. 저도 자신감이 떨어져요.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너무 자신감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확률에 근거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미용사들의 시술도 확률로서 얘기할 때가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확률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제대로 실험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장비를 씁니다. 네, 우리 여기 한번 볼게요. 화면 좀 옮겨주세요. 여기 지금 제 바닥에서 뽑은 건가요, 이게? 바닥에서 주운 머리카락이에요. 제 머리카락은 아니고. 이걸로, 지금 얘가 이게 뭐냐면은 미세현미경인데, 지금 제가 이제 그 2만 배까지 확대되는 현미경 구매했어요. 여기 이제 모니터 지금 저거 화질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일단 쌤 조금 더 가까이 와볼까요? 제가 2만 배 되는 현미경으로, 지금 얘는 배율이 원래 이제 짧은 애들이 더 확대를 잘해서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제일 짧은 애로 볼 건데, 얘를 보면은 이제 머리카락을 볼 수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걸로 앞으로 실험을 할 거예요. 자, 보면은, 여기 머리카락이 있는데, 얘를 일단 고정을 좀 하고, 뭔가 어슬렁어슬렁 보인다, 맞죠? 잠깐만. 짠짠짠. 네, 이 상태에서 이제 확대해서 볼 거예요. 자, 이게 아니네요. 반대로 돌려야 되네요. 네, 쭉 보면서 잘 보이세요? 나중에 제가 이거 올릴게요. 이거 보면은 모발의 표면이 되게 신기해요. 여기 보면은 안 매끄럽고 거칠거칠하단 말이에요. 아까 터진 것도 봤거든요. 여기서 조금만 이동하면 오고, 여기 보인다. 오고, 어이구. 보이세요? 여기 요거 큐티클이 빡 빡 나와있다. 그죠? 어머, 얘 왜 이래? 네, 빡 나와있네. 네, 요렇게 확대돼서 보여요. 지금 얘는 제가 아직 지금 정밀하게 확대를 못했어요. 근데 얘를 이제 슬라이스에 넣어가지고 펌젤을 이제 넣어볼 거예요. 그리고 연모제도 넣어보고. 그래서 컬러도 어떻게 바뀌는지, 몇 분 안에 바뀌는지, 어떻게 연화가 되는지 이런 걸 되게 정밀하게 실험을 해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이고 어디 갔니? 잠깐 어디로 가야 되니? 일단 슬라이스가 빨리 와야 됩니다. 어머나. 예, 여기 되게 신기하죠?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실험을 할 거예요. 재밌겠죠? 이거는 제가 이제 모니터링을 즉석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이걸 이제 노트북에 연결하면은, 이제 노트북에 연결해서는 캡처도 하고, 그 다음에 별도로 이렇게 조작이 다 할 수 있어요. 되게 정밀하게. 그래서 조작해서 이제 볼 거고, 나중에 모발 단면도 끊어서 볼 수 있는지도 한번 볼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이렇게 보면은 요거는 머리카락이에요. 네, 지금 들어오신 분. 네, 머리카락 터진 거 재밌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또 화학적 반응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지 이런 거를 나는 원래 이렇게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정밀하게 보려고 합니다. 우리 그거 아세요? 제가 볼 때는 심리학보다 미용학의 역사가 더 깊어요. 왜냐하면 이집트 옛날에 고대에 나를 향해서 하고 있나? 네. 고대 이집트에 파라오나 이런 사람들 알아요? 옛날 이집트 시대부터 이 네일이나 이런 거 엄청 막 화려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심리학은 아주 이제 역사가 그렇게 안 깊어요. 그죠? 눈으로 보면 되게 신기하죠? 나중에 여기 파마 걸면 어떻게 될지 되게 궁금해요, 저도. 그죠?
그리고 이게 가닥을 한 개인데 이게 악성곱슬 하면 어떻게 될지도 되게 궁금한 게 악성곱슬은 제 생각에는 울퉁불퉁할 것 같은데 진짜 어떨까? 하여튼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그런 실험을 할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뭐 하여튼 간에 이제 역사가 더 깊고 그렇지만 중요한 건 아직 우리가 체계화와 과학화 이런 확립이 조금 아직 덜 된 것 같아서 조금 준비가 필요하고 우리가 또 21세기에 맞게 우리가 진짜 과학화돼서 모발 과학으로 정말 우뚝 서려면은 정말 조금 표본수가 이제 실험이라고 말했지만 사례 연구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썰 같은 연구 말고 진짜 연구다운 연구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하여튼 저는 많은 일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이제 요번 다음 주에 발표가 나는데 어떤 원장님들과 함께 할 건지 제가 이제 면접을 어떻게 볼 건지를 이제 발표할 건데 이제 그때 우리 같이 하시는 원장님들과 함께 이런 실험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책을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이론집을 새로 만들 거고 이렇게 할 건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 원장님들의 제가 도와주시는 원장님들 저와 협력하시는 원장님들의 이름을 당연히 넣어 드릴 거고 같이 연구하고 뭐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그래피에 이제 칼럼을 쓸 때 그래피 칼럼의 마지막으로 그래픽 칼럼도 되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나중에 한번 꼭 보시고 칼럼에 마지막 문구가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저도 글을 쓰면서 참 우리가 미용사들이 또 미용 시술이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 게 제 이번에 9월호에 그래픽 9월호에 들어갈 칼럼의 마지막 문구를 제가 이거를 넣었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미 우리는 미용인들은 개인의 심리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고 있었고 그러니까 개인의 심리 상태를 좋게 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다만 이제는 소위 우리끼리만 인정하는 일이 아니라 그런 시술이나 이런 직업이 아니라 정말로 세상이 알아주는 그런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할 뿐이다. 이 조금 더 노력이 이 노력이에요. 정의를 만들고 연구를 하고 실험을 하고 제대로 잘 짜여진 실험을 하고 썰 말고 어디서 어떤 사람이 연구했는 거 보고 표절하지 말고 참고 문헌 딱 써서 예를 들어 다른 나라의 책을 봤다 그러면 그 나라의 어떤 저자가 쓴 어떤 책을 보고 이런 개념을 가져왔다 이런 참고 문헌을 쓰고 그런 진짜 제대로 된 정말 연구자다운 연구에 그런 속하는 책들을 이제 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도움이 필요해요. 제 혼자서는 못할 거고 앞에 우리 막 심리학 얘기하고 이럴 때는 되게 지루하셨을 수 있어요. 우리 고객님들, 선생님들 죄송해요. 우리 입에 고객님들이 붙어가지고 네, 되게 지루하셨을 수 있는데 사실 중요한 얘기고 한 번쯤 고려해봐야 될 얘기거든요. 그래서 정말 인정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일만큼 대우받고 그리고 보상받고 하려면은 저는 진짜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같이 연구할 사람을 이렇게 찾고 있었고 지금도 우리 선생님들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서 한 번 더 언급을 할게요. 자, 제가 김수민 변호사님하고 이제 법률사무소와 MOU를 체결했잖아요. 왜 MOU를 체결했냐면 아시죠? 제가 아까 뭐라고 했나요? 연구할 거라고 했죠? 자, 저는 정의를 내리고 그 다음에 실험을 하고 이 정의가 그 정의가 아니에요. 알죠? 의미. 네. 실험을 해서 이제 결과를 도출하고 그 다음에 저는 또 칼럼도 쓰지만 또 글도 쓴단 말이죠. 책을 쓸 거고. 그러면 제가 뭐예요?
이 지적 자료를 지켜야 될 뭔가 방편이 필요하겠죠. 저작권 문제. 이 문제 때문에 김수민 변호사님하고 이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앞으로 협력업체로 우리 다른 원장님들과 같이 일을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다른 원장님들이 대부분 이렇게 실력이 좋거나 많이 해보셨거나 이런 원장님들이 아닐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원장님들이 시술을 하다가 어떤 시술 사고가 생기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 우리 원장님들도 스트레스 덜 받고, 그 다음에 고객님들도 본인의 권리를 잘 주장할 수 있도록 양쪽이 다 편안할 수 있도록 어떤 우리가 객관적인 어떤 입장에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할 테니까, 그래서 또 우리 뷰티포 위더스 이수하시는 분들과 함께 뭔가 또 도움을 얻고자, 그래서 김수민 변호사님하고 이제 법률 MOU 체결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꼼꼼하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죠? 그래야 이제 열심히 노력했는데 날아가는 경우는 없겠죠. 그 다음에 우리의 교육의 방향성, 저의 교육의 방향성 뭘까요? 아까 계속 얘기했죠? 연구할 겁니다. 말이 되는 연구, 과학적 근거가 있는 연구, 모든 방법을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우리 원장님들이 다 알 필요 없어요. 제가 알아서 다 해드릴 거예요. 원장님들은 자료를 모으고 같이 연구에 동참하고 같이 보고 근거로 삼고 이렇게만 하셔도, 그 연구가 가치 있는 연구가 되기 위해서 저를 옆에서 조금만 도와주셔도 이제 우리나라만 뿐만 아니라 다양한 다른 나라의 자료도 같이 모을 거예요. 뭐 제 주변에는, 저도 영어는 할 줄 알지만 이제 일본어, 중국어, 영어는 확실히 제 주변에 다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들을 다양하게 모아서 확실한 거대한 지적 자료들을 산출해 낼 겁니다. 그때 우리 같이 하시는 원장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그 이름도 넣고 우리 의미 있게 진짜 재밌게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모발 과학이 과학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는 것이 저의 교육의 방향성이고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하신 점 있나요? 혹시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제가 해볼게요. 제품 회사에서 나오는 모발학? 네. 글쎄, 제가 근데 제품 회사에서 뭔 얘기를, 왜냐하면 제품 회사에서 나오는 것도 알고는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회사가 제품을 만들어낼 때 연구한 자료를 기반으로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고 있어야 되긴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저도 만약에 어떤 제품을 쓰게 되면 그 제품에 나오기까지의 뭐 예를 들어 그 성분이 뭔지, 그게 어떤 작용을 하는지는 모발이 열퍼면 그 제품을 만든 사람들이 또 그걸 썼을 때 어떻게 되는지 임상을 충분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들어야죠. 네, 열펌웨어에서 딱딱해진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는 맞는데, 저는 이제 아까 다 얘기를 못했는데 진짜 다양한 그 제3의 요인들이 있어요. 1과 1의 그 요인 말고 그 외의 요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기본적인 개개인의 모질이 다 다르고 개개인의 시술 이력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은 이제 나중에 시술 사고가 당연히 생기는 거죠. 요즘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셀프 펌이나 셀프 염색에 대해서 얘기해보면 너무 그 표준화된 그 상태를 너무 의지를 많이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뭐 펌제를 도포하고 뭐 30분 후에 이제를 도포하고 이제를 도포하고 뭐 10분 후에 헹구고, 이거를 다 지켜서 잘 나오는 머리는 아무것도 안 한 신생모는 잘 나올 거예요. 근데 요즘엔 안 그렇잖아요. 집에서 탈색하시지, 염색하시지, 뭐 다 하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는 무조건 펌제를 도포하고 30분 방치하고 이제를 도포하고 15분 방치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머리 다 타요, 진짜. 그래서 그런 시술 사고를 예방하려면은 그 외에 이제 그 뭐라 해야 되지? 고려해야 될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이제 시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 기본적으로 미용사들도 잘 알고 계셔야 고객님들이
나 파마약으로 지금 혼자 파마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면은 큰일 납니다 라고 아주 상세하게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우리는 그렇게 해서 큰일 나서 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진짜 아주 제가 많이 얘기해요. 제발 부탁이니까 중화제쯤은 중화제는 제발 타이머 제발 맞추고 하라고. 중화제는 절대 오버타임 하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제가 수도 없이 시술해 봤지만 과연화도 문제지만 중화제도 더 무서웠어요. pH로만 강약을 조절한다고. 네. pH로 강약 조절해도 좋죠. pH가 다가 아니죠. 알칼리 그 성분 안에 염기성이 더 높은 애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그 펌제 성분을 더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죠? 제가 지금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과연화가 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꼭 pH로 다 나타나지 않거든요. 피치 못하게. 잠깐만 봐. 피치 못하게 중화 타임이 오버되면 안 되죠. 피치 못하게. 타이머 맞추세요. 피치 못하게 중화 타임 오버되지 말고. 그렇게 됐을 때는 많이 오버되면 안 되고 근데 중화 타입이 너무 오버되면은 다시 결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안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7분 해야 되는데 10분 가쁘다. 사실 7분 해야 되면 4분 맞추고 풀어야 돼요. 근데 이제 7분 해야 10분 가쁘다 하면 이제 다른 없으시면은 LPP 같은 거에다가 치오 한 10% 정도 조금 섞어가지고 살짝 발라서 풀어주세요. 너무 이렇게 수축이 많이 됐다고 보시고. 그러면 하면 될 거예요. 아니면 80 뭐 그런 거 있으시면 쓰시고. 탈색 작업에서 블랙 빼기를 했을 때 펌을 하면 모발이 무너진다고 하셨는데 블랙 색소가 들어갔다가 색소가 파괴된 경우라고 보는 거야. 그건 모르겠는데 내가 안 봐가지고. 내가 그런 거 보고 싶어서 제가 이런 장비를 쓰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맞아요. 현상으로 보면은 탈색 작업하고 블랙 빼기를 하고 펌을 했는데 펌을 하고 안 무너진 사람도 있어요. 지금 우리 고객님 중에. 있는데 펌을 하고 또 염색을 하고 또 염색을 했는데 끊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 많은 케이스가 필요해요. 사례들이. 이걸로 다 못 보는 경우에는 원장님들의 이런 케이스들을 저한테 진짜 제가 다 가지고 있으면 저만 한다는 게 아니라 이런 걸 도와주셔야지 이게 데이터가 돼요. 빅데이터가 돼서 이걸로 제가 분석을 할 수 있어요. 통계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확률이 생기더라라고. 그래서 이거는 봐야 되겠죠. 실험을 해서. 요새 시스테아민이 많은 제품으로 나오는데 시스테아민은 어때요? 시스티아민. 이거는 시스테아민은 손상모에 쓰면 좋은데 잘 써야 되고 이거는 조금 나중에 진짜 약을 조금 배우셔야 돼요. 이거는 약을 배우면서 이거는 수업에서 조금 언급해야 될 내용인 것 같아요. 지금 설명하기는 조금 복잡해질 수 있어요. 괜히 헷갈리고. 저는 되게 단순하고 쉽게 설명해 줄 거라서. 근데 그러려면 전제로 깔려야 되는 기본 지식들이 있어요. 그게 없으면 안 되니까. 펌제 성분 파악하는 거랑 모집 파악하는 거랑 진짜 어렵죠. 네, 어려워요. 맞아요. 네, 끝. 자, 여기까지. 네, 질문 다 하셨나요? 네. 사실은 시술은 경험으로 먼저 봐야 책으로 이해가 돼요. 미용 시술은.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쌤이 혼자 하라 하면 절대 못 하거든요. 근데 본 게 많아 놓으니까 그렇게 어려운 모발과학 책을 보고 이해는 빨리 하더라고요. 근데 다시 하라 하면 못 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게 감은 눈으로 봐야 되는 거지.